자, 지난 시간에 모듈 만드는 방법까지 했죠. 모듈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은, 모듈을 만들고, 이제 모듈 컴파일 하기 위해서 메이커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 메이커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제 메이커를 하게 되면은, 요 hello.ko라는 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거는 왜냐면 요 메이커 파일 안에 hello. 오브젝트 파일을 hello.o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요 링크할 때 컴파일하고 링크할 때 이제 그 hello.c가 컴파일이 되면 hello.o가 되죠. 그리고 링크까지 되고 나면 hello.ko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솔 메시지를 다 보려면은 dMessage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고, 모듈이 제대로 이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ls 모듈, 그리고 모듈 등록할 때는 그때 insert 모듈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듈을 이제 삭제하려면은 커널에서 이제 제거하려면 rm 모듈, 그리고 insert 모듈 할 때는 hello.ko 해갖고 확장자가 적혀 있고, RM 모듈 할 때는 모듈 이름만 적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니까 참조하고. 자, 이제 진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실제로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샘플 프로그램 하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게 모듈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쎄, 이게, 제가 PPT 2개를 갖다가 띄워놨었죠.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요게 작년 거에 한 거고, 작년에도, 작년에 라즈베리 파이로 안 했죠. 작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안 해갖고,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디바이스가 없어갖고, 그냥 이제 소프트 디바이스라 그래요. 가상 디바이스를 가지고 돌아가는 걸 우분투에서 한번 실습을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 예제하고 그때 사용했던 요 예제들, 아이고, 작년 걸 내가 업데이트 해버렸네. 작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걸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그냥 오버라이트 시켜버렸나 보다. 만들면서. 그러네. 작년에는 그래서 하여튼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갖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갖고 우리 LED 디바이스라는 거, 이게 안 보이죠?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LED,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LED 하나 꽂아놓은 거 있죠? 그 LED 디바이스를 갖고 한번 해볼 겁니다. 아마 실습해 볼 시간은 없고, 제가 한번 수업하면서 한번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어쨌든 작년 예제가 좀 좋긴 한데, 요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요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커널 함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커널 내부에 캐릭터 디바이스를 하나 등록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면은 이거라 그랬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LED 같은 거는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됩니다. 캐릭터 디바이스는 이제 캐릭터라는 게 C 언어에서 뭡니까? 바이트죠. 바이트 단위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하드웨어 직접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더라도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될 테고,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고,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죠, 그죠? 스크루 드라이버가 아니고, 여기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드라이버는 다 소프트웨어다 이거지.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인데, 이게 커널의 하부에 있으면서 하드웨어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제일 하부에 있는 건데, 하드웨어를 이제 커널이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하드웨어는 종류마다 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만든 하드웨어가 있다면은 요 드라이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커널하고 연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작과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될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시간에 맨날 쫓겨갖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디바이스를 먼저 커널에 등록시키는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거는 이제 이 register character devic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커널에 등록하는 함수로 캐릭터는 register character device라는 함수가 있고, 블록 디바이스는 register 블록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register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함수가 있어요. 등록을 해제하려면 이제 이런 함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펑션이나 마크로 같은 게 있습니다. 펑션과 마크로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거는 펑션처럼 생겼는데 샵 디파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마크로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어떤 요 디바이스를 주면은 메이저 번호를 따오는 거. 디바이스마다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가 있다 그랬죠. 메이크 디바이스 요것도 마크로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예제부터 먼저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모듈 형태로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듈 프로그래밍에서 있어야 될 거는 모듈 이니트와 모듈 엑시트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 hello.c에서 모듈 이닛하고 모듈 엑시트에 해당되는 함수만 한번 봤었죠. 여기 hello.c 할 때, hello.c 할 때 모듈 이니트에 해당되는 init hello와 모듈 엑시트에 해당되는 exit hello 함수가 이렇게 있어 갖고 요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insert 모듈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될 때 구동되는 거고, 요거는 rm 모듈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될 때 구동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거는 지금 요거는 그냥 모듈이지 아직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동을 시키는데 이제 요렇게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일단 모듈이 시작될 때는 어떤 함수를 이제 여기서는 이 함수 이름은 임의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됩니다. 디바이스 이닛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면은 이제 디바이스 이닛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엑시트 그 모듈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인서트 모듈 할 때 동작안을 할 그 함수. 이거는 rm 모듈 할 때 동작할 함수.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모듈이 이제 인서트 됐으면은 이제 커널에 한 그 모듈이 이제 딱 바인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요 그림이 글쎄 내가 뭐 책에서 캡처해 왔는데, 그 부교재에서 캡처했는데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인서트 모듈에 의해서 모듈 이닛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커널에 이제 탁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듈에서 내리려면 RM 모듈에 의해서 모듈 엑시트가 이제 동작을 할 텐데, 요 사이에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 그림을 보면은 다시 여기로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 다 파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일을 핸들링 하는데 디바이스도 파일이다 이거죠. 그럼 파일에 관련된
시스템 콜 레벨의 API가 뭐가 있죠? 많이 쓰는 게 open, read, write, 우리가 뭐 IO, CTL, 또 close 뭐 많이 쓰는 게 이런 함수들이죠. 이런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핸들링 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인 레귤러 파일은 그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나 SSD를 위한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이 이미 커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그거는 블록 디바이스 형태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하드디스크나 SSD는 유저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함수를 쓰면은 그 함수가 내려와서 이쪽 드라이브를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이 파일을 읽어오고 쓰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커널의 로 레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든 디바이스를 오픈, 리드, 라이트 컨트롤 하려면은 유저는 이제 이 API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내 요 부분에 요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뭔가 펑션들이 내가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펑션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펑션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이라는 걸 부르면은 지금 이제 내가 만든 디바이스 말이에요. 예를 들면 LED 디바이스가 오픈하기 위한 디바이스 오픈이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 오픈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놓고 만들어 주고 요거는 펑션 헤더 파일이죠. 디바이스 오픈이라는 함수가 선언이 돼 펑션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헤더 파일이. 그게 선언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이라는 걸 부르면은 내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그 오픈 함수 그게 디바이스 언더바 오픈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게 호출이 되게 요렇게 동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리드 라이트도 마찬가지겠죠. 리드 라이트. 자, 주의할 거는 다 쓰고 나면 클로즈를 하죠. 클로즈를 하는데 커널에서는 릴리즈로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로즈다 이거죠. 이제 요거는 오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리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요런 함수를 요런 API를 부르면은 실제로 요 함수들이 불려지게 매핑을 딱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주냐 하면은 디바이스가 이닛 될 때, 모듈이 그러니까 탁 올라갈 때 그걸 미리 매핑을 해줍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면 그러면은, 자, 그래서 모듈이 이제 등록이 될 때 모듈 이닛 함수가 호출이 됐다고 합시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일단 요걸 먼저 해줘야 되죠. 1순위 제일 먼저 요걸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고 놓고 나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바이스를 핸들링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디바이스 열고 이제 예를 들어 뭐 LED 디바이스다 그러면 뭐 라이트만 주로 하겠죠. 뭐 또 뭐 LED 디바이스 리드 해봤자 별 의미는 없지만 리드 할 수도 있어요. 디바이스는 항상 우리가 파일은 다 쓰고 나면 클로즈 하죠.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그때 매핑되는 게 여기 커널에서는 내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예를 들어 아까 디바이스 오픈이죠. 디바이스 오픈. 뭐 이름은 그냥 뭐 디바이스 오픈 이 이름은 내가 정의해서 등록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XXX 오픈, 뭐 XX 라이트, XX 리드, XX 릴리즈. 클로즈는 릴리즈하고 매핑이 됩니다. 요 함수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런 API를 부를 때마다 요런 것들이 불려지는 거예요. 뭐 순서는 리드 라이트는 물론 오픈 다음에 뭐 써야 되죠. 그리고 다 쓰면 클로즈니까. 자, 요것들을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뭐 한 번 돌리도 되고 뭐 한 번 이상 프로그램 뭐 계속 돌리도 되죠, 그죠? 한 번 이상 더 돌리도 된다 이거죠.
막 돌다가 이제 이 디바이스가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모듈을 이제 RM 모듈 해갖고 명령어로 이제 내리든가. 그럼 RM 모듈 했을 때 모듈 엑시트가 불리겠죠. 자, 요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라이트를 하면은 데이터를 뭔가를 쓰겠죠. 디바이스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 데이터를 유저 프로그램에서 딱 만들어 놓고 커널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라이트 할 때 유저 프로그램에서 커널 영역에다가 바로 지가 데이터를 미리 써놓을 수가 없죠. 유저 프로세서는 커널 영역을 건드리면 바로 그냥 커널이 죽여버립니다. 그냥 세그멘테이션 폴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커널 영역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유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버프에다가 자기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라이트 함수를 부르면은 커널 쪽에서 사실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유저 쪽에 있는 유저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커널 영역으로 카피해 오라 라는 함수가 있어요. 커널 함수가.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커널로 카피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영역에서 가지고 오라 이래서 get user입니다. get user는 한 워드 단위로 이렇게 가져오니까 한꺼번에 막 한 블록씩 또는 몇 바이트씩 이렇게 가져오려면 이거 갖고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get user를 하든가 또는 copy from user라는 요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커널 영역에서 이제 디바이스에서 뭘 값을 읽어 오려면은 커널이 뭔가 읽은 값을 커널이 먼저 딱 xx 언더바 리드라는 함수에서 딱 읽겠죠, 그죠? 읽어 갖고 자기 커널 영역의 데이터를 딱 이제 저장해 놓고 그거를 유저 영역으로 이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ut 유저, 요건 화살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ut 유저로 해서 옮겨주는데 이것도 put 유저는 한 워드 단위로 이제 옮기니까 여러 바이트나 여러 개의 워드를 한꺼번에 옮기려면 불편하죠. 그래서 요걸 쓰거나 아니면 copy to user라는 함수를 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널이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커널 레벨에서 작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널 함수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용할 커널 그 라이브러리들을. 그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지금 이제 get user, put user, copy from user, copy to user. 그리고 print k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emulog 이렇게 하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싶으면은 emulog free 요 API를 쓰죠. 근데 emulog이나 free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함수고 커널 영역에서 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고 이제 다 썼으면 해제하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k를 붙이면 됩니다. k malloc, k free.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다는 뭐 이제 할 수가 없고 주요한 것만 몇 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알고 샘플 이제 LED를 GPIO 모듈.c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LED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제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LED를 그 컨트롤하게 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LED 이제 라이트겠죠. 이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LED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요 프로그램에 뭐 지난번에 요런 헤더 파일은 지난번하고 똑같다, 그죠?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LED GPIO의 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GPIO의 피지컬 어드레스고 우리가 이제 LED는 이 중에 GPIO 18번을 이용했죠. 그래서
GPIO 18번을 이용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동하려면은, 이제 루트 밑에 디바이스 밑에 여기 디바이스 파일을 하나 먼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파일 이름을 GPIO LED라는 요런 파일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디바이스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만드는 건 나중에 보고, 그리고 사실은 요 파일 이름하고 디바이스 이름하고 꼭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같이 써줘요, 그냥.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이름을 우리가 이제 GPIO 중에 LED를 컨트롤 해볼 거라서 디바이스 이름을 GPIO LED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이저 번호하고 디바이스는 메이저 번호하고 마이너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는 이제 현재 내 시스템에서 내 리눅스에서 사용 안 하는 메이저 번호를 하나, 메이저 번호는 0부터 255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오면 돼요. 사용 안 하는 거. 지금 보면은 200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번호로 200번을 사용할 거고, 마이너 번호라는 거는 요게 몇 개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은 항상 0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LED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0, 1, 2, 3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LED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부터 마이너 번호는 0번. 요렇게 할 건데, 이제 어디를 보나?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GPIO open, GPIO close, GPIO read, GPIO write. 그러니까 내가 만든 LED를 컨트롤 하려면은 open, read, write, 그죠? close 함수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만들어 놨는데 디바이스가 워낙 간단하니까 함수도 짤막짤막해요. 그냥 짤막짤막합니다. 함수도 짤막짤막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모듈로 작성이 될 테니까 모듈 init C 구동될 함수는 init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어요. 뭐 이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듈 exit 될 때는 cleanup 모듈이 동작하도록. 자, 요게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init 모듈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요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init 모듈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모듈 디바이스 제일 처음 이제 모듈이 이닛이 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register character device라는 요 함수를 불러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이제 커널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 함수가 여러 가지 변종이 있어요. 변종.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register character device region이라는 함수를 여기서는 사용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부교재 있죠. 부교재 저자가 그냥 이걸 이용했어요. 그냥 이 함수를 써도 되는데 그냥 이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냥 작년에 제가 소프트 디바이스 드라이버 할 때는 그냥 이 함수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용했어요. 그냥.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이 register character device 앞에 이 함수를 이용하려면 아규먼트로 뭘 넣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메이저 번호하고, 그죠? 메이저 번호하고 디바이스 이름입니다. 메이저는 메이저 번호인 줄 알겠죠? 이름이니까 디바이스 이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면은 open, read, write, close. 이 함수가 내가 만든 함수가 이제 구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를 구동시키도록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데, 내가 만든 함수는 어떤 형태로 등록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렇게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리눅스 커널 내에 정의되어 있는 구조체입니다.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구조체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모듈의 오너에 해당되는, 그것도 또 스트럭처 모듈이죠. 스트럭처 모듈에 스트럭처 모듈에 대한 포인트로 오너를 지정하는데, 그냥 그거는 나중에 보면 디스 모듈 해갖고 그냥 자동적으로 잡아버립니다. 모듈 오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뭡니까? 쭉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보면 lseek, read, write, read directory, polling, 그 다음에 IO control, mmap, open, flush, release. release는 close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close 이거는. 그 다음에 fsync, async, lock, read way, write way. 이건 나도 모르겠다. send page. 그리고 뭐 이런 거, 메모리 매핑에 관련된 거. 자, 이게 뭔가 함수 이름이죠. 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파일을 핸들링하기 위한 함수가 토탈 이만큼 많습니다. 그죠? 이만큼 많은데 대부분 안 쓰죠, 우리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뭐, 지난번에 lseek 하면 써봤고, read, write, 그리고 IO 컨트롤 써봤나? mmap, open, IO 컨트롤은 안 써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close에 해당되는 것 같다. close만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릴리즈로. 뭐, 이 정도 함수를 사용해봤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스트럭처 안에 함수 이름에다가 포인터가 쭉 걸려있죠. 이거 다 펑션 포인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럭처 안에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데이터를 정의할 때, 그죠? 이렇게 뭔가 변수 이름 그렇죠.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이름 앞에다가 스타를 해놓고 스타를 하면은 이거는 포인터 변수다 이 말이죠. 근데 데이터 타입은 예를 들어 리드 하나가 있다 이거죠. 리드 스트럭처 멤버 안에 스트럭처 멤버든 그냥 글로벌 변수든 로컬 변수든 변수 이름 앞에 포인트가 스타가 하나 있으면 이거는 포인터 변수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인티저 스타 p 이러면 뭡니까? 이 p라는 거는 타입은 인티저인데 앞에 스타가 있으니까 포인터 변수네. 대신에 이 포인트가 인티저만 포인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 p가 있는데 10개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은 뭔가 이거 변수 선언이다, 그죠? 변수 선언인데 p는 변수 이름이다. 근데 앞에 스타가 붙어 있으니까 포인터 변수다, 그죠? 근데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가 아니고 뒤에 이게 오면 뭡니까? 인티저 어레이죠. 그러니까 10개짜리 인티저 어레이를 한꺼번에 포인팅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배열 포인트라 그러죠. 배열 어레이 포인트.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는 앞에 리턴 타입이 있고 괄호 안에 아규먼트 타입이 나오는 거는 바로 펑션에 대한 타입이죠, 그죠? 펑션에 대한 타입인데 여기 이제 그리고 그 펑션에 대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포인트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어떤 펑션이 메모리 어디 저장되어 있으면 그 주소를 포인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게, 이 스트럭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함수는 어딘가 만들어 놨을 거라고. 그거의 함수의 시작 주소를 딱딱 포인팅하고 있어요. 각각의 함수를. 그게 이제 펑션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 함수들은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내가 만들어 준 함수들의 그 포인트 값을 요 struct file operation이라는 요 멤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여기 register character device의 요 펑션 아규먼트로 또 요 놈에 대한 포인트 값을
요 펑션 아규먼트로 넘겨주면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캐릭터,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등록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메이저 넘버가 몇 번이고, 디바이스 이름이 뭐고, 이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함수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커널에다가 딱 등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저 번호는 이제 그 캐릭터 디바이스별로 256개, 블록 디바이스에도 256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메이저 마이너 번호가 있나 뭐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냥 이제 그거를 그 커널 안에 요런 어레이가 하나 있어요. 글로벌 변수 어레이가 커널 안에, 리눅스 커널 안에. 요 어레이는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이름의 어레이죠.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는 256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레이 사이즈가 256개인데 요 디바이스 스트럭터인데 요게 디바이스에 대한 이름과 그 디바이스에 대한 함수들에 대한 포인트, 그죠? 아까 파일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몇 개, 지금 내가 만든 게 200번에 예를 들어 200번째에 이제 LED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그 이제 하나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 놈은 이제 스트럭처 형태의 어레이니까 요 스트럭처를 펼쳐보면은 디바이스 이름과 이제 파일 요거 있죠. 요거 전부 다 포인트죠. 요 포인트 값들이 여기에 쫙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오픈이라는 펑션 포인트를 따라가 보면은 실제로 뭐 디바이스 오픈 펑션 또는 내가 만든 게 뭐 xxx 오픈이면은 요 함수가 저장된 곳에 포인팅하고 있다 이거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 일단 들어두 보세요. 일단 또 반복이 되니까. 시간에 쫓겨갖고 지금 그래. 시간에 안 쫓겨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려워요, 그냥.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어떻게 등록이 되고 있냐 하면은, 자, 먼저 그래서 아까 지금 모듈 이름이 이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현재 모듈의 오너를 찾기 위해서 디스 모듈이라는 이거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냥 그 리눅스 내에서 자동으로 정의되는 상수인데 이 디스 모듈이라고 하면 현재 모듈을 얘기해요, 그냥. 자, 이 디스 모듈에 이 디스 모듈이 이제 요 트라이 모듈 get이라는 함수는 이 모듈이 이제 사용이 된다 한 번. 이 모듈을 이제 누가 또 누가 사용하면 두 번, 세 번. 이걸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데 사용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요. 이제 한 번 사용이 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GPIO 디바이스죠. GPIO 디바이스 아까 요게 200이었죠. 여기가 200이었고 마이너는 0번이었어요. 요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를 가지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라 하면은 사실 여기 하나 인티저입니다.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가 결합된 인티저 값을 디바이스 타입으로 그 타입 데프를 해놨는데 그 메이크 디바이스는 아까 마크로 어디 보면 있었는데 그죠? 메이크 디바이스 하면은 이렇게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를 주면은 그 인티저 값으로 비트 막 쉬프트 시켜갖고 하나 인티저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 놓고 그걸 디바이스 언더바 t라는 타입으로 그 리디파인 해놨어요. 리디파인. 그래서 그걸 이제 디바이스 넘버에다가 일단은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요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를 가지고 요 이름 뭐더라? 이게 이제 뭐 인스턴트는 한 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GPIO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이름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 가보면은 GPIO 디바이스라는 게 GPIO LED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이름. 그러니까 요 놈은 그냥 더블 코트 GPIO LED라고 쓴 거하고 같아요. 디바이스 이름하고 딱 해주고 갖고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리전 해놓으면은 그 앞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이놈하고 뭐가 없어요 지금. 메이저 번호 들어갔죠? 디바이스 이름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 번호까지 이제 얘는 메이저 번호만 쓰는데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마이너 번호까지 등록했죠? 대신에 아직 이게 등록이 안 됐어요. 그죠? 이제 이거는 다른 함수에서 등록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GPIO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어디에 글로벌 변수, 스태틱 글로벌 변수로 잡혀 있는데, GPIO 파일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태틱 형태의 글로벌, 앞에다가 스태틱을 다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벌 변수나 함수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면은, 원래 이제 글로벌 변수나 함수는 커널하고 링크돼 버리면은 커널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엑스포트가 되죠. 그러면 커널에 있는 함수나 변수 이름하고 충돌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 링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해놓으면은 자기 파일 안에서만 구분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커널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충돌이 이름이 같더라도 다르게 취급이 되게. 그래서 다 스태틱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GPIO 파일 오퍼레이션에 owner는 this 모듈 그냥으로 하고, 내가 쓰는 것만. 자, 우리가 이제 스트럭트 구조체 이니셜 할 때 보면은 구조체 변수를 주고 초기 값으로 이니셜 할 때 요 브레이스로 해갖고 요 안에 값을 쭉 넣어주면 되죠. 근데 멤버별로 이제 일부만 이니셜 할 때는 점 해갖고 요 멤버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점 owner. 다 이게 값들이 뭡니까? 포인터죠, 다. 이 write라는 게 함수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펑션 포인터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만든 GPIO read, write, open, close라는 거. 내가 만든 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GPIO open, close, read, write. 이거는 내가 만든 함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함수 이름은 뭡니까? 다른 말로 그 함수의 포인트, 시작 주소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맨날 array까지 배우고 끝나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array 이름은 array의 시작 주소다 하는 거는 배웠죠. array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포인터 상수죠. 함수 이름은 함수의 시작 주소라는 뭔가 그 함수가 어딘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거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C 언어가 딸려갖고 이제 되겠나 이거. 그래서 요 멤버의 구조체 멤버의 포인터 변수에다가 요 포인터 상수 값들을 초기 값으로 쫙 어사인 해 놓으면은 이 놈은 그죠? 이 구조체 변수는 내가 직접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펑션 어드레스를 멤버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놈을 이제 그럼 어떻게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등록할 때 이제 요까지는 리전만 했고 이제 실제로 파일 오퍼레이션은 여기서 등록합니다. 그래서 GPIO 캐릭터 디바이스 요거는 또 어디서 만드느냐면 요 위에 있어요. GPIO 글로벌 변수인가? GPIO 캐릭터 디바이스 여기 있네. GPIO 캐릭터 디바이스 해갖고 요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한 스트럭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한 스트럭트 타입인데 우리 책의 예제가 좀 더 복잡해요. 그냥. 근데 일단은 자 그래서 그거를 요 캐릭터 디바이스 타입의 요 놈을 갖다가 바인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딱 묶어버립니다. 딱 묶어버려 갖고 캐릭터
그러니까 그걸 캐릭터 디바이스 이니셜을 해놓고, 그죠? 그리고 own으로 이래놓고, 요 GPIO 캐릭터 디바이스를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add라는 거, 요거 다 커널 함수입니다. 이래갖고 커널에 실제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는 게 3단계로 등록이 됩니다. 요 함수를 불러주고, 요 함수를 불러주고, 요 함수를 불러주고. 좀 복잡하다, 그죠? 그냥 다른 책 보면 요 함수 하나만 부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조제에서는 좀 복잡하게 등록을 시켜요. 요거 세 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커널에 내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지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200번에 커널은 자기 자신이 요런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커널 내에 글로벌 변수 어레이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 200번째에 여기 이제 메이저 넘버 200번째에 요 스트럭트 멤버가 하나 등록이 되는데 이제 여기 뭐가 될까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GPIOLET라는 이름으로 딱 등록이 됐겠죠. 그리고 메이저는 메이저 넘버는 200번으로 그리고 여기 오픈은 여기 이제 오픈이 있었고 아까 뭐 오픈 그 다음에 뭐 클로즈도 있었고 지금 4개 등록했죠. 리드도 있었고 라이트도 있었다 이거지. 자, 그게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 펑션이 GPI 이제 요게 실제로 내가 만든 펑션을 포인팅하고 있겠죠. 그래서 GPIO 언더바 리드 요 함수를 포인팅하고 있다 이거죠. 요 놈은 이제 GPIO 언더바 라이트 오픈은 GPIO 언더바 오픈 요 놈은 여기가 이제 클로즈가 아니고 릴리즈죠. 릴리즈 요거는 GPIO 언더바 클로즈 요 함수들을 다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글로벌 변수를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위치 테이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바이스 스위치 테이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닛 모듈 과정이 실행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요 함수 끝까지 이제 실행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요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오픈 리드 라이트를 뭘 하게 되면은 커널이 요 XX 언더바 오픈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찾아서 호출을 해주는데 그때 요 스위치 테이블을 보고 찾아서 호출을 해준다 이거죠. 요 스위치 테이블. 요게 그러니까 스위치 테이블이에요. 요걸 찾아갖고 메이저 번호 200에 해당되는 실제로 이런 함수들이 불려지게 커널이 딱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복잡해라.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나고 자, 또 설명할 게 있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 나서는 일단은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브 내가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펑션들은 이제 커널에 등록이 됐어요. 커널에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그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함수가 실제로 이제 LED를 구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피지컬 메모리를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피지컬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없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피지컬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mmap이라는 걸로 메모리 통째를 하나의 파일로 매핑해 갖고 그걸 오프셋을
피지컬 어드레스를 그냥 오프셋으로 쭉 가서 이제 거기다가 막 이제 읽고 쓰고 했어요, 뭔가를. 자, 그런데 커널은 피지컬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커널은. 그런데, 자, 이제 커널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일단은 CPU가 메모리로, 이제, 메모리, 램이 되게 피지컬 메모리. 메모리를 액세스 하려면 무조건 MMU를 통과해야 돼. 그죠? 커널은 피지컬 메모리를 핸들링 할 수는 있지만, 커널에 있는 이 CPU에서 나오는 어드레스는 무조건 버추얼 어드레스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 GPIO 베이스가 어딥니까? 이게 3FF잖아, 이게. 실제로, 그 GPIO가 시작되는 그죠? 베이스 어드레스죠. 여기로부터 해갖고 내가 GPIO 사이즈만큼을 IO 리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로 나도 다시 매핑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지. 커널도 자기가 어드레스를 막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올 권한은 있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막 피지컬 어드레스를 직접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제 어드레스를 가지러 가려고 CPU에서 어드레스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다 로지컬 어드레스다 이거죠. 원래 하드웨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MMU를 거쳐야 피지컬 어드레스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이든 여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든 이제 실행이 되려면은 이게 다 CPU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로부터 바로 버추얼 어드레스를 뽑아내는 함수가 IO 리맵입니다. 자, 이거는 커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걸 못 써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걸 못 쓰기 때문에 N맵을 한 거고, 커널에서는 이제 커널에서 사용하는 게, 그래서 요 시작 어드레스를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로 뽑아낸 게 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타입 컨버전을 한번 해갖고 GPIO를 뽑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GPIO에 대한 버추얼 어드레스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GPIO 사용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줬죠? 핀 모드 설정해줬죠. 그래서 요 GPIO LED 요거를 아웃풋으로 세팅해라. 그럼 요 함수는 우리가 앞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함수 했었죠. 여기 이 PPT에는 없고 전 시간 PPT에. 전 시간 PPT. 이거 어디야? 수능 날짜. 전 시간에 했던 거. N맵이든가? 이거 뭐가 그때. 검은 거 다 반전시킨 게 다 어디 갔냐. 시커먼 거 이거 다 하얗게 반전을 시켰는데 저장 안 해놨나 보네. 어디 갔나? 여기 있죠. set GPIO output. 그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지난 시간하고 다른 거는 이 함수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불렀죠. 하드웨어를 지금 하드웨어 컨트롤 하는 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안에서 하드웨어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게 무슨 차이인데,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부르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 함수를 부르든 뭔 차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주고 이 GPIO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 GPIO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그 사람들은 응용 프로그램만 짜면 되죠. 어플리케이션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자하고 일반 응용 프로그램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안 만들어주면은 이 GP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응용 프로그래머들도 GPIO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 하드웨어 지식을 다 가지고 레지스트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SS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오픈해서 막 그냥 쓰잖아요. 그냥 오픈 함수, 오픈 리드 라이트 함수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 삼성에서 만든 SSD다. 그러면 삼성의 SSD 개발자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 갖고 리눅스하고 링킹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삼성에 있는 SSD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파일을 저장하고 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다 해당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LED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면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뭔 차이냐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역할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분리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차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이제 딱 아직 리드라이트 하기 전에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GPIO 이제 세팅까지 딱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듈 이닛 할 때 이 모듈 이닛 할 때 한 거는 지금 한 거는 뭡니까? 이거를 커널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그거를 커널에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리드라이트 할 때 버추얼 어드레스로 커널이 사용하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IO 리맵을 써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버추얼 어드레스로 매핑을 해놓고 GPIO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딱 초기 세팅을 한 것까지. 요까지가 인서트 모듈, 모듈이 딱 등록될 때 이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좀 설명해 놓은 게 여기 좀 어려워 갖고 그 교재를 제가 사갖고 저도 들고 다니기 싫어 갖고 스캔을 해 갖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 읽어보라고 해 놓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IO 리맵을 하면 나중에 또 IO 언맵도 합니다. 그리고 노캐시는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고 그 이제 요게 이제 비교해 놓은 거는 M맵하고 IO 리맵하고 요거는 이제 4학년 1학기 그 실습 강의 자료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요 하드웨어를 이제 컨트롤 하려면 피지컬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M맵으로, 이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지금 리눅스가 돌아가는 데서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갖고 직접 핸들링을 못해요. 다 버추얼 어드레스로 그냥 시작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M맵을 통해서 버추얼 어드레스를 뽑아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유저 프로세스 상에서 돌아가는 버추얼 어드레스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커널에서 커널 모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커널에서 버추얼 어드레스로 뽑기 위해서는 IO 리맵을 한다. 버추얼 어드레스가 두 개가 다르죠, 완전히. 지난 시간에 메모리 할 때 왜 보통 32비트 어드레스 핀을 가지면은 버추얼 어드레스가 4GB까지 쓸 수 있죠. 그 중에 리눅스는 3GB 여기를 딱 해갖고 요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고, 그러니까 유저 모드다 이거죠.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요 어드레스 레인지를 쓰고, 요 커널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GB면 충분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리눅스 커널이 요 어드레스 공간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게 카피 프롬 유저 이런 거 할 때, 그죠?
뭐 이런 함수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어드레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드레스 레인지를 여기 있는 커널 어드레스 레인지를 액세스하면은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버린다 그랬죠. 근데 커널에서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유저 버추얼 어드레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M맵 하면은 욜로 매핑이 되는 거고 IORE 맵 하면 요쪽 어드레스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고. 또 뭐 시간이 좀 쉴 때가 됐죠, 지금. 좀 이제, 일단 그래서 모듈,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작하기 위한 모듈 이닛까지 한번 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오픈 리드 라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